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연이은 미국 발악제에 사흘 연속 하락하며 오늘 오전 2,800선을 반납했습니다. 전날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던 원전주도 일제히 하락 전환했고 트럼프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방산주도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강달러 기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SM, 하이브가 오늘 오전장에서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1분기에 이어 오는 2분기에도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공개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의 2030 세대의 구매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사전 판매량은 91만 대로 전작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젊은 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점과 폴더블폰 시장의 고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 짚어보고 가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업종 전반에 걸친 이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업종 중 무려 1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날까지 순환매가 일어났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우량주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TSMC의 호실적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2.6%가량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증시의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서 양대 지수가 나란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 시각 1% 이상 낙폭을 키워가면서 2,800선을 반납하고 말았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올해 들어서만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1.45% 가까이 내려가면서 2,780선까지 밀려났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기관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8%대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오늘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고요. 현재 0.01%가량 내려가면서 8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하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해가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종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참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걱정 많으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저희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호의 템베거 이 시원한 한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가 이 심리적 저항선이죠. 20일 이평선마저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특히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이게 어제 뉴욕 증시 흐름이 다우존스 좀 많이 빠지고 나스닥도 조금 흔들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일부 대형주들의 반등이 좀 있긴 했지만서도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았어요.
자, 우선은 그 코스피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3거래일째 좀 하락이 좀 나오는데 크게 나와요. 3거래일째. 저항선 자리가 이게 형성은 됐어요. 1차 지지선 깬 상황에서 두 자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자리가 우선은 1차 저항선 자리가 이게 나름 박스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자리가 하나고 네, 1차고 여기가 2차가 돼요. 2차가 여기 박스 하단이기도 하지만서도 여기에 고점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은 2,700 한 60 되려나요? 네,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60가량 되는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아마 좀 밀릴 경우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저녁에 열릴 뉴욕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탐욕 공포 지수는 현재 51포인트예요. 내추럴 상황이고요. 딱 가운데 있어요. 포인트 자체가.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60포인트대였어요. 순식간에 내려왔거든요. 여기 좀 꺾여 내려갈 수도 있고 혹시 뉴욕 증시 나스닥 그래도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깐만 좀 보자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해외에서 나스닥 차트를 이게 안 나오나요? 제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전 정리해놨는데 없네요. 여기 있다. 이럴 수도 있지. 네. 여기 나스닥 차트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제 컴퓨터가 아니라 그래요.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다우존스 차트인데 꺾여 내려간 나스닥은 한참 더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돌리는 모습을 좀 포착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고민스럽긴 해요. 이걸로 보면 되는구나.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보면 되겠다.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일봉 상황에서 봤을 때 나스닥도요. 여기 약간 저항 자리가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랑 나스닥이 좀 약간 최근 들어 흐름이 비슷하긴 해요. 여기 느낌 보세요. 이게 나스닥이고 코스피 차트를 기억해 보시면은 거의 네 여기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자, 여기 코스피예요. 최근에 보세요. 여기 횡보했던 자리에서의 이 자리. 나스닥이 훨씬 많이 가서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항 자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수치상으로 보면요. 현재 보이는 구간대가 얼마냐면 우선은 17,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500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가올 새벽이나 월요일 증시에서 뉴욕 증시가 이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가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조금 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M7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주식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분들이 따라 들어가는 그림들 이게 사실 걱정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상속세랑 금투세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금투세 이제 안 한다고 얘기 돌고 있는데 안 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한데 보긴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상황을. 근데 우선은 분위기상으로는 좀 아직은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더 빠질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럽다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아마 오늘 새벽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바닥 결정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더 깨져버리면 이거는 완전 크게 깨질 것 같긴 한데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 참아보시고 다음 주 상황 맞춰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긴 호흡을 가지고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지수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장전 관심주들이 정말 기특한 성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5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YC, DI, 유틸렉스, 엑시콘, 그리고 에어부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5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이 3.5% 이상 올라서면서 통쾌한 3루타를 날려줬는데요. 이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바로 어제 살펴봤죠. 샤페론이 오늘도 시가 대비 최대 13% 이상의 추가 슈팅을 보여주면서 단 하루 만에 수익률이 36%를 돌파했고요. 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2%의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17.8%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관심주를 보자면요. DI가 시가 대비 최대 3.5% 이상, 엑시코는 7.7%, 유틸릭스가 9.8%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조정 장세에도 굴하지 않은 그런 기특한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정말 오늘 이 관심주만 봐서는 오늘 시장이 빠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 가축방 라이브방에서는 요 며칠 그 시장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체감을 좀 못 하고 계세요. 예, 그 리딩 해드리고 있는 종목도 잘 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시장 굉장히 안 좋아요. 진짜 안 좋고요. 지금 조금 많이 깨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내려가나. 특히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삼성이 그 중국발 통신에 따르면은 대만발 기사들을 인용해서 승인이 났다. HBM3E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코덱에 또 패는 모습이거든요. 머리 아픕니다. 자, 우선 샤페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차트 어제 추천드렸고요. 이 종목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디까지? 여기 자리까지, 3,000원 정도 자리까지 열려 있었던 종목이라 여기 포지션 보고서 대응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급등 나오고 마감을 했고 추가적인 흐름이 오늘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따라 들어가기 안 되는 자리예요. 요거를 차트를 뒤로 좀 당겨보자면요.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계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는 여차하면은 정리하실 생각으로 종목을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어제 이제 제가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큰 흐름에서 보자면 완전 저기 밑에 있다가 이렇게 되돌림 받는 크게 한번 있었다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제가 어제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여기 아래 수익률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거래량이 아직은 안 붙어주면서 안 붙었는데도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그림을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보더라도 한 종목은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1,4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4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 가운데서는 유틸렉스 같은 경우가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고형압 카트-T, CAR-T 치료제 카티라고 부르는데 유럽 종약학회 이제 초록 채택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대응을 했던 거고요. 대응을 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횡보 자리에서의 포인트까지 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했고 대응을 했던 거고요. 시가가 이 자리에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쫙 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물론 되게 짧게 움직였어요. 분봉상으로 어지러울 정도. 아침에 보면은 1분봉 자리에서 정신없이 아침부터 튀어가다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권을 어쨌든 잘 유지하면서 갔기 때문에 수익이 나셨어야 정상입니다. 아셨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엑시콘 같은 경우, DI 같은 경우 이 두 종목을 보면 HBM도 있고 CXL도 있고 이슈가 좀 붙어요. 엑시콘 CXL 이슈가. 삼성이 올 하반기 디램 쪽에 CXL 양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에 대해서. 그 포인트가 좀 있고요. DI 같은 경우는 HB 이슈가 있는데 조만간 같이 해서 이쪽 관련 업종들 자체, 종목군들 자체가 돌려 세우지 않을까라는 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DI 차트 보시면은 거의 바닥에서 약간 움직이는 듯한 모습들 조금이나마 수익이 좀 났던 모습이었고 엑시콘도 마이너스 출발, 마이너스 3.7% 출발했지만 어제 양봉 그리고 CXL은 이슈가 안 죽기 때문에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CXL이던 HBM, 특히 CXL 관련주들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양산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거든요. HBM 다음은 CXL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CXL 관련주들은
대장주가 엑시콘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군에 꼭 넣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한 55분경에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 아침마다 그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분석도 해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도 해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요. 공부도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관심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정말 이 지수의 등락에 관계없이 늘 견조한 성적 내주고 있는 장전 관심주. 저희 매일 아침 개장 전마다 5가지의 급등 유망주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5가지의 급등 유망주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그 고민 싹 다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 또는 간편하게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그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만나보고 와야겠죠?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베스트 10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각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니까요. 예상보다도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2.99%, 거의 3%대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그나마 LG 에너지솔루션이 1.94%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 짚어주셔야겠죠. 네, 이게 그 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나 기아는 완전 꺾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현기차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불안하다라고 2주 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던 터라 대응은 그래도 일부라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우선은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어제 장 오후장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뭐 HBM 납품 소식에 대한 조금 기사화된 루머 같기도 한데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나름의 급등 플러스 전환했으니까 시장 대비해서.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빠져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신 없어요. 시가로 빠져버리고 회복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추세상으로는 하이닉스가 그래도 단 한 번도 요 근래 깬 적이 없었던, 올해 들어서 반등하기 시작됐던 2월부터 해서 깬 적이 없었던 자리가 이게 60일선 자리거든요. 60일선 자리를 오늘 거의 터치를 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깼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터치했다가 터치도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접한 상황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냐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일전에 하이닉스를 살펴보자면은 12만 원대 있을 때 이 6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돌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하이닉스의 바닥 확인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매수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또 차트 보면 요 양봉 자리와 고점 자리가 두 개가 약간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60일선 이탈 자리가 나와요. 아마 사람들이 조금 매수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분할 매수 접근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 생길 수가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최근부터 드리고 있지만 급하게 사실 거 없어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어제 오늘 반등은 있었어요. 오늘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모습이죠. 이유는 ESS로의 전환 이슈도 있지만
단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의 편에 선 게 아니라 트럼프의 뭐예요? 바지가랑이를 꽉 잡았다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 600억 이상의 기부금을 통해서. 흐름을 탈 거. 그럼 트럼프 뭐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IRA 법안에 대한 뭐 폐기 가능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테슬라는 살려줄 거라고. 예. 그에 따른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의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그 기간 보고서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간 보고서가 어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잘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 바닥은 또 확인이 되면서 쓰리 바닥이 또 나와줬다는 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천천히 모아가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원전 관련주들 좀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슈의 단기 급등이 무조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고점 자리고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사실은 이번 주부터 저번 주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아침에 시가 공략을 드렸어요. 원전주. 근데 안 드렸죠. 이번 주 한 번도 안 드렸어요. 하나도 안 드렸어요. 왜? 빠질 거니까. 이슈가 생기면은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무조건 빠질 거니까. 이거는 변치 않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 전 세계 공통된 약간 특징인데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종목들 보면 다 그래요. 자, 대우건설 차트, 한전기술 차트, 한전산업, 우리기술 투자 다 똑같아요.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이거 좀 심하네요. 서전기전, 한신기계, 오르비텍 안 그런 게 없어요. 안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우선 협상자 된 거 너무나 좋은 국가적인 축제 같은 게 맞습니다. 맞는데 결정은 내년 3월이고요. 네. 그 안에 무조건 잘 하겠죠.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할 겁니다. 기관들, 기업들 잘 할 건데 그 전에 이게 이슈화되면서 다시 갈 가능성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지금 까맣게 입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GS 글로벌 대왕고래 이슈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대왕고래 이슈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추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는데 네. 차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원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지만 급등에 따른 부분의 대응은 진짜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국내 시장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한동안 조금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더라도 특정 몇 종목으로만 자금 유입이 될 거라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잘 그래도 리딩을 해드린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군이 있으면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대형주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계신 그 종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신 바로 그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현재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펩트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73,500원, 보유 비중도 60%로 높게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5일선 이탈이 나왔다가 또 오늘은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기대감에 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참 정말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주가 흐름입니다. 어떤 이런 대응방은 필요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가고 덕산테크피아도 관련주로서 해서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고 덕산테크피아도 그렇고 펩트론도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세요. 73,500원이시네요. 무조건 이제 최근래에 매수를 하신 거고 떨어졌었죠? 죽을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다행히 21선 지키면서 돌려놨네요. 야, 의지가 보입니다, 회사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요. 분봉 잠깐 볼게요. 거래가 아침에 붙고 튀고 간 다음에 물량이 아직은 안 나왔네요. 매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를 안 했네요.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우선 아니고요. 이거 오늘 누가 매수 들어오고 안 팔았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 구간대 있죠. 여기가 한 7만 원 선부터 해서 7만 한 4, 5천 원 정도 자리가 되는데 여기 돌파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지금은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제가 오늘 그 밴드 글에다가 아침에 그 뉴욕 증시 시황 얘기해 드릴 때 그 글을 보시면은 일라일리가 6%가 빠졌어요. 오늘 새벽에. 무슨 종목이에요? 비만 치료제 관련 주잖아. 미국에. 대장주격이에요, 지금. 6% 빠졌어요. 그 영향 따라서 좀 있지 않았나 싶었지만은 다시 좀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혹시라도 일라일리가 또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쪽 비만 치료제면 경구용도 좋고 배로 찌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거의 지금 어떻게 끝물로 가고 있어요. 요거 이슈 자체가. 거의 끝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반등 나와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라도 한 번 더 체크해 드리지만은 한 6만 7천 원 정도 7,500원, 7천 원 요 정도 자리 할까?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짧게로 일단.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한 번 더 볼래 판단하시면은 여기 자리 6만 한 4,500원 될까? 6만 5천 원 이탈 자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네, 여기 두 개 보고 대응하시고요. 우선은 현 구간대에서는 홀딩해도 될 것 같으니까 상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13,0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넷패스 최소 1년 이상은 보유를 하신 종목 같은데 마음고생이 참 기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넷패스를 볼게요. 아이고, 단가가 25,000원이시네요. 이거 언제 되게 오래되셨구나. 코로나 전에 사셨는데 어휴. 아니 왜 정리를 안 아니 이렇게 갔을 때도 정리 안 하시고 계속 안 하시고 여기 또 이제 매수가 이탈할 때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하셔가지고 현금 확보 하셨어야 되는 것도 필요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지금 또 이제 올라왔는데 이때도 못 보셨겠죠.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이날 너무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니까 이날도 그때도 정리 못 하셨고 주식을 이제 그 좋다고 얘기해서 또 가더라도요. 주식에 대한 대응 자체는 이제 본인 스스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넷패스는 그 추세 이탈은 다 나왔어요. 뭔가 대형 이슈가 드라마틱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고요. 뭐 그나마 뭐가 있는지 여부를 제가 봐드릴 건데요. 대표이사 변경이 올 초에 의미 없네요. 각자 대표 또 뭐 있나 볼까요? 감사 보고서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자꾸 들리냐? 최근 들어서 뭐 이슈거리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종목을 회사에서 관리 자체를 안 하나요? 아예 뭐 없어요? 아니 넷패스 이창호 대표님 뭐 하고 계십니까? 너무 회사에 신경 안 써주시네요. 뭐가 이유가 있나? 시총을 3천억까지 지금 떨어뜨린 상황인데 잠깐만요. 뭐가 더 있나요? 안쪽 깊숙하게? 잠깐 볼게요. 없는데? 이것도 아닌데?
뭐지? 이유를 모르겠네. 실적이 많이 안 좋은가요? 떨어지고 있나요, 실적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 상황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래도 매출이랑 올해 지금 현재 실적이 되돌릴 것 같은데 적자폭 작년에 다 떨어내고 올해 이거 돌리는 실적인데 그러니까 실적 작년에 떨어내고요. 종속해서 채무 500억짜리 뉴스가 있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있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내팽겨 쳐진다고? 그건 좀 과한데. 자, 우선은 네페스는 현재 이 바닥 체킹을 원래 한 번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었는데요.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 자리가 바닥 인식이 됐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사정없이 깨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체크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빠지는 게 약간 불안한 게 뭐가 있냐면요. 실적 이슈를 통해서 반기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공시에서 보면은 올해 봤을 때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이게 올해 초거든요. 올해 초에 이랬어요. 그러면서 올해 초에도 이 이슈 따라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깨름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그냥 깨름직하고 이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반기 보고서 때가 뭐가 안 좋으려나? 잠시만요. 이게 보시면 이것도 머리 아파진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률에서 보면요. 당해 사업 연도가 이게 지금 벌써 39%까지 올라왔거든요. 없다가 이것도 50%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뭔가 좀 불안하네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잠깐 하나만 더 볼게요. 봐드릴게요.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해서 보자. 별도 실적은 또 괜찮은데 별도 때문에 상폐당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자회사 때문인 것 같아요. 자회사. 자회사 때문에 연결만 뭐 그런 것 같고. 자회사 때문인 것 같아서 우선은 이 바닥 체크되고 움직이지 않을까. 조금만 이번에 반기 보고서만 잘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반등이 시작될 건데요. 그 반기 보고서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추천을 드리면 반기 보고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이거 지금 PD님이 하나 글 주셨는데 네페스 라웨 뭐 금융 유동성 위기 관련해서 트리거 되나 해서 이게 이제 작년 11월 거거든요. 근데 3,600억이네. 와, 머리 아프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할게요. 혹시 몰라서 그런데 반기 때 보고서 자체가 갑자기 얻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거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일단 빼두시고 손절이라기보다는 빼두시고 반기 보고서가 적정으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반기 보고서 걱정 때문에 계속 주가가 흘러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일단 빼셨다가 반기 보고서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면 전략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7만 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 SKENS와의 합병 소식이 전해졌죠. 좀 두산밥과 닮은 듯 하면서도 좀 비교가 상당히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1대2까지 거론이 되던 이 합병 비율이 1대 1.19까지 낮아진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네, 비상장 회사에 대한 이제 합병인데요. 27만 원에 27만 원? 17만 원? 27.
27만 원이시네요. 와, 코로나 때 한참 고점 갈 때 대응하셨네요. 아이고, 고생하고 계시네요. 자, 저는 이렇게 봐요.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오지 않을 바닥이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 해서는 사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 단가 낮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중이 20%시지만 그래도 낮추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닥 확인은 저는 된 것 같고요. 합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장을 하기 위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가 들어오게 되면 9월의 확률이 높죠. 9월부터 차차 시작하게 될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뭐 합니까? 주식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똑같은 결과물 중에 하나, 네,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을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요, 네, 어찌됐든 얘는 끌려 올라갑니다. 전 종목들이 다 끌려 올라가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래서 지금 자리가 완벽한 바닥 자리. 합병에 대한 회사의 정리, 바닥 확인, 그다음에 금리, 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단가 낮추셔야 돼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이거 됩니다. 되니까 단가만 낮추셔서 쭉 한번 길게 가져가신 다음에 나중에 다 복구가 되면은 저란 놈을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기아. 아, 기아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8600원에 10%입니다. 네, 86,600원에 10%.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 또 최근 현기차가 워낙 많이 밀렸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솔루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혹시 상담하셨나요? 밤 방송에 그때 2달 전인가 할 땐 했어요. 그 목소리가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아침 방송에도 계속 지금 기아 조금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방송을 잘 봐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시청자님의 그 단가가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건 사실 전략적인 행동을 좀 취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바닥으로 내다 꽂는다고 치더라도요. 한 네. 11만 원대 정도 자리가 거의 저점 바닥일 거예요. 맥스가. 네. 그런데 현재 자리에서 그거 떨어진다고 팔 필요는 없거든요. 아, 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파실 필요가 없어요. 아, 예.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 어차피 현대기아가 이번 조정을 끝나면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똑같은데 대형주 보시면 금리 인하 시작되잖아요, 시장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장 자체가 3,000 넘어가면서 쭉 갈 거란 말이에요. 예. 내년 시장은 계속 갈 거예요. 올해 연말부터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건데 기아가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시장의 조금 단기적인 조정 포인트에 맞춰 떨어지는 거지 종목 자체의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형주 리딩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래도 약간 중기적인 조금 약간의 매도를 통해서 옮겨 들어가 요거를 이제 약간 보여드리는 거지만 종목 하나를 진득하게 가져가신다면은 사실 문제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개인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저는 홀딩 하시라고 의견 드릴 거예요. 아, 네. 약간 떨어지더라도. 네, 저도 전번에는 10만 원을 그때 제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갖고 가시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10만 원 선에서 예를 들어가 더 떨어진다 하면은 매도를 할까요? 아니요. 매도하지 마세요. 안 해도요? 아니, 내려올 수 있어요. 예. 예, 내려올 예.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아, 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 그냥 적금 개념으로 예. 놔두세요. 예. 아, 이렇게 네. 바닥에 잡으셨는데 굳이 이걸 뭐하러 손을 댑니까? 아, 네. 시장 좋아질 건데. 홀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유선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예,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그 광트랜시버 기업이죠?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33,421원에 11%입니다. 네, 33,421원에 11%. 보유하신 지 3년 가까이 되시네요. 네, 상당히 예.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셨는데 지금 바로 SOS 상담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매수하시고 수익이 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익이 났는데 그때 일하고 있어가지고 못 팔고 예, 이렇게 한 3년 동안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그럼 21년 말쯤 사신 거네요. 예, 그쯤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오이솔루션 자리를 보면은 반등을 할 듯한 모습이 나오긴 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정신 못 내려가. 차리고 떨어져 버렸네요. 예. 음, 전문가님,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네. 한 2년 정도 지금 적자고 오래되면은 3년까지 적차인데 네.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삼성전자를 한 30% 지금 69,700원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고 아니. 조금 중간 정도 팔고 이거를 손절을 시킬까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는가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그런 전략이 나쁘진 않은데 예. 삼성은 제가 이제 방송 계속 보시겠지만 예. 그 엔비디아 납품 터질 때까지는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사실 10만 원 이상에서 파는 게 맞아요, 사실. 예. 그쯤 돼서 저도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근데 오이솔루션은 예. 아직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이게 전략상으로는 저 시청자님 얘기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일부를 예. 팔고 예. 손실날 부분 일부를 덜어내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맞기는 해서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예. 오이솔루션인데 최근 차트를 보면은 뭔가 조금 누가 건드는 것 같긴 한데 예. 손바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삼성 올라가서 이거를 굳이 삼성을 일부러 덜지 마시고 예. 오이솔루션을 바닥 확인이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그럼? 그때 상황 보고 해야 되는데 우선은 바닥 인식 되는 자리를 짚어드릴게요. 예.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10,000원짜리 이탈이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 같은데요. 예. 한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럼 추가 매수를 할까요? 10,000원짜리 이탈이 나와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한 번 더. 예. 그 자리가 아마 바닥일 거고. 근데 예. 최근 자리를 보면은 이게 또 지금 누가 건드리고 있어요. 예. 최근 차트 보시면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갔는데 안 빠뜨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오늘 자리가 시장이 안 좋아서 요거를 그랬던 거지 이게 예. 떨어지는 차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살짝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 상황 보시다가 한 예. 일주일쯤, 2주일쯤 보시다가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예. 밀리거나 할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예. 이 그때 시간 다시 한번 봐야 하고 될 것 있으니까. 같아요. 예.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좀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우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꽉 찬 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신고가였다가 제가 갑자기 크게 밀리는 거 2개 보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좀 괜찮네요.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아서 더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홀딩하신 전략 필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도 다시 되돌림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는 미국 내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바이넥스가 다음 주 상에 꺾여 내려가면은 위험하겠지만은 현 구간대에서는 여기 자리에서의 버팀목 자리가 거의 살짝 나와줬어요. 여기 자리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면 지지하면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메디톡스도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요. 꾸준하게 좀 상승을 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큰 바닥에서 돌리고 있어요. 그림 딱 보시더라도 이거는 차트 좋아하신 분들 이런 차트 야 가는 차트네 하고 오늘 따라 들어온 분도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매도는 아니겠죠? 좀 더 홀딩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제가 8월 달에 도깨비 붉은 사막부터 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도 꾸준하게 매수 사인 드리고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가는 그림이네요.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아우딘 퓨처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우딘 퓨처스는 제가 이 무료 밴드에다가 대표 종목, 그러니까 방송 대표 종목이에요. 방송 대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막 고점 자리에서 종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전 종목들 다 그랬어요. 완전 바닥에 있을 때 다 드렸어요.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방송에서 대표적으로 미는 종목들은 막 올라갈 때 추천 안 해요. 절대 안 하고요. 완전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우딘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좀 아쉬웠던 점은 그저께 제가 처음 공개하고 나서 이 종목이 이날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너무 티가 나죠. 방송에서 얘기하자마자 0% 정도에 있었던 주가가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다들 좀 그래도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싶었는데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차분히 사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별론데 하시더라도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한 주만이라도 한번 사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나중에 이 종목이 좀 올라치기 시작해서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게 굉장히 안정권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전에 저 위에 갔었던 그 그림들이 있긴 한데 저희까지도 안 봅니다. 안 보고요. 적당히 반등 나오는 거 볼 거니까 네, 관심 갖고 보시고 매수하기에는 현재 구간대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주 정도라도 한번 사두셔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요. 사실 좀 답답해요. 더 빠집니다. 지금 1.5% 코스피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9% 정도 빠지고 있는데 대형주들의 줄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반등 나오는 게 LG 엔솔,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하염없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방산주들 좀 반등 나오고요. 이게 오늘 새벽에 열릴 뉴욕 증시 흐름도 봐야 되고 항상 좀 이게 목금, 수목금 껴버리면요. 특히 금요일까지 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미국 증시까지 뉴욕 증시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조금 안정권으로 가는 시기 자체가 화요일 이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 시장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거는 2분기 실적주들에 대한 매수는 괜찮습니다. 네, 주로 이제 IT주들이 많긴 한데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들도 실적이 좋다고 계속 요즘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은 오늘 새벽에 다가올 새벽에 열릴 뉴욕 증시 흐름부터 예의주시하시고 상황 보시고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종목까지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밤 이 미증시 마감 상황까지 한 주의 마무리 상황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텐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호의 텐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형 주도주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후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주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은 시장을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섣부른 매수를 삼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